그 다음에 이제 통일비용 얘기가 있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의 어떤 칼럼을 보니까 한국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물어야 될 것이다. 그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. 한국 경제 실컷 칭찬해놓고 끝에 가서 한 줄 달아놓은 바람에 그냥 분위기 확 깨버리는 것이죠. 한국 경제 잘 간다고 칭찬 한참 해놓고는 싹 거기에서 찬물 끼얹어버리는 것이죠. 또 어느 그 신용평가 회사가 한국은 통일비용 때문에 신용등급을 더 올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. 우리나라에서도 통일비용이 뭐 몇백조, 이거 뭐 천문학적인 숫자를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. 몇백조가 든다는 거, 몇천조가 든다는 거,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통일비용은 다 사실과 다른 얘기다, 틀린 얘기다,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꼭 다짐하고 싶습니다. 통일비용이란 말이 독일 통일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고 우리가 통일비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. 독일은 사실은 그 엄청난 비용을 물었습니다. 흡수 통일했기 때문이죠. 흡수 통일하면서도 화폐 통합을 해버렸습니다. 화폐 통합을 그것도 1대1로 화폐 통합을 해버리니까 동독에 있는 모든 기업이 전부 다 도산해버렸습니다. 인건비가 올라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. 전부 도산해버리니까 그 동독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전부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. 실업자가 됐으니까 실업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서독에 있는 실업수당, 실업보험급여 기금을 가지고 실업수당을 주었죠. 그게 연간 GDP의 뭐 5%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. 못 견디지요. 독일 경제니까 견딘 것이죠. 그게 통일비용, 이른바 그것이 통일비용인데,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비용 드는가 보다. 그것은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? 흡수통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 가서 보니까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? 흡수통일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것이고, 흡수통일을 안 바라는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. 그럼 불행이든 다행이든 간에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. 그럼 흡수통일이 안 되는 것이죠. 굳이 흡수통일을 하려면은 평화통일은 안 되는 것이죠. 근데 우리는 지금 평화통일 하기로 이것은 전 세계에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독일식 통일비용은 들고 싶어도 들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? 독일식 통일비용은 법적으로 돈을 안 주면 안 되게 강제되는 것입니다.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. 끌어안아 버렸고 실업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법적으로 실업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요. 근데 지금 우리는 흡수통합이 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소나기식 통일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. 지금 한국의 통일비용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돈이 통일비용입니다. 지금 지원하고 있는 돈, 인프라 건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투자할 돈, 농업 협력을 위해서 지원할 돈, 보건, 의료 거기 지원해 주는 돈, 그게 통일비용이고요. 근데 비용이라는 것은 쓰고 본전을 못 찾는 것이 비용이지 않습니까?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은 전부 본전이 아니고 본전 이상 몇 배 지금 찾으려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? 앞으로 해주공단에도 투자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? 철도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, 조선단지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, 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서 할 때도 전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. 지금도 우리나라 전력회사도 전력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팔아먹고 돈 받지 않습니까?
북한의 전력 문제도 해결해야지만 그것은 역시 좀 싸게 팔아야 되는 문제, 좀 외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있을지언정 전부 우리나라에서 하는 장사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.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라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마련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. 제발하고 좀 나가라.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좀 해줘야 우리도 다 가서 해외 소득이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달러가 좀 나가줘야 이게 원화가 달러 가치가 좀 유지될 텐데 지금 원화가 계속 절상되는 바람에 수출 전선에 비상이 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해외 투자 막 시키고 우리나라 공기업들 도로공사 국내에서 도로 닦아가지고 장사 잘해 먹었는데 앞으로 어디 도로 닦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? 도로도 닦을 만큼 닦고 나면 그거 닦을 데 없고 항만도 건설하고 할 만큼 하고 나면 할 데도 없고 주택공사 지금 열심히 집을 지어야 됩니다만 그것도 지을 만큼 짓고 나면 없고 토지공사도 공단 개발하고 공단 개발해서 개발할 만큼 하고 나면은 못하는 거죠. 서울 시내 들어와서 뭐 멀쩡한 땅 다시 개발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. 우리 공기업들도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. 근데 지금 북쪽에서 공단 닦으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도로 닦으라는 것이고 철도 놓으라는 것이니까 아직은 뭐 마음대로 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일이 벌어지게 생겼지 않습니까? 잘만 가면 우리 공기업들 지금 살판 났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중국으로 가던 기업들 중국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그 이 생산성도 낮은 데서 고생하지 말고 북한에 투자하면 지금 중국보다 생산성이 높거든요. 이미 그건 검증돼 나왔으니까 생산성 높고 말 잘 통하고 가깝고 살판 난 거 아닙니까? 통일비용 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뿐더러 그건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가 아닙니다. 유리하다면 사실과 달라도 조금씩 좀 부풀려 얘기하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이젠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. 북한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위기였습니다. 위기 요인이었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를 평가할 때, 우리나라 주식을 평가할 때, 우리나라에 돈 빌려줄 때 항상 북한 때문에 한반도의 위험 때문에 그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이자도 비싸고 투자도 꺼리고 그렇게 꺼려왔던 것이거든요. 이제 평화가 확실히 정착되고 남북 간의 서해 문제도 해결되고 핵 문제 해결되고 서해 문제 해결되고 제대로 투자가 되면 여기 뭐 있다고 이제 그때부터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?